채권의 목적 부분은 총설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목적에 의한 채권의 종류. 네,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이거는 좀 지울까요? 이 목적에 의한 채권의 종류에 특정물 채권도 있고요, 종류 채권, 금전 채권, 종류 채권의 일종인데, 이자 채권, 선택 채권. 물론 뭐 임의 채권이라는 것도 있긴 한데,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책에는 실으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총설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채권의 목적이라는 것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일정한 행위, 채무자의 행위를 말하는데 급부라고 합니다. 채권의 목적의 요건은 법률행위와 법률의 규정이 있죠. 채권의 목적의 요건, 이거 앞에서 나왔죠. 확가적사, 확정 가능, 적법, 사직 타당성. 그래서 확정성 내용이 좀 여기 자세히 나오니까 뭐 좀 일별하죠. 확정성은 일단은 목적인 급부가 확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되는데, 이행기까지에는 확정할 수 있을 만한 표준이 정하여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확정이 돼야 되는 게 아니라 그 확정 가능한 표준이 정해져 있으면 확정된 걸로 보자, 이런 얘기고요. 실현 가능성은 두 번째 줄, 채권의 목적으로서의 급부의 가능이라 함은 채권의 성립시를 표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채권이 성립할 때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원시적 불능급부를 목적으로 하면 채권은 무효지만, 후발적 불능급부, 채권이 성립한 이후에 급부가 불능해지면 채권 그 자체는 유효하고 채무불이행 문제만 남는 거죠. 적법성은 강행법규 위반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고, 사회적 타당성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급부의 금전적 가치를 볼까요? 민법 제373조는 금전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이라도 채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이거 조문 자체를 외우셔야 돼요. 옆에 그 OX 지문 보면 금전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은 채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틀린 지문 나왔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밑에 보시면 피아노를 한밤중에 치지 않기로 한 약속한 부작위 채권. 이것도 채권은 채권이에요. 부작위 채권이지만. 그죠? 하는 채권이죠. 채권의 목적의 종류를 한번 볼까요? 이것도 이제 유형화시키는 작업이에요. 여러 가지 그 어떤 기준에 따라서 이걸 분류를 해보는 거죠. 그래야 이거 이해를 할 수가 있으니까. 자기급부와 부자기급부. 자기급부는 뭐 적극적으로 뭘 하는 급부죠. 적극적으로. 그리고 부자기급부는 소극적인 행위인 거죠. 그래서 주로 이제 채권법은 자기 채권을 대상으로 하는데, 부자기도 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구별한 실익이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강제이행 방법. 부자기급부 경우에는 어떻게 강제이행을 할까요? 위반한 것을 제거하고 장래에 적당한 처분을 명하는 형식으로.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 뭐 이런 조문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부자기급부 경우에도 강제이행하는 방법이 차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개념 구별이 필요하고, 주는급부는 이 자기급부를 이제 또 나눈 거예요. 내용에 따라서 물건의 인도인 때 이를 주는급부라고 하고, 물건의 인도 이외의 자기를 내용을 하면 하는급부라고 하죠. 예컨대 뭐 위임계약에서 수임인이 그 위임 사무를 처리하는 이런 것들은 하는급부죠. 변호사 선임하는 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 특정물급부, 불특정물급부를 볼까요? 주는급부에서 인도의 목적물이 특정되어 있느냐 여부에 의한 구별인데, 양자는 그 특정을 요하는지 또는 이행 방법, 이행 장소, 쌍무계약에서 이혼부담의 적용 여부, 구별 실익이 있는데, 나중에 여기 특정물 채권과 종류 채권 있죠? 이런 부분에서 그 구별 내용이 나오니까 그때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리고 가분급부, 불가분급부, 급부의 범질 또는 가치를 손상하지 않고 급부를 분할적으로 신원할 수 있느냐 여부,
따른 건데, 가분급부는 법률 규정이나 당사자 합의로 분할 이행이 가능하지만 불가분급부는 언제나 일체로 다뤄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일시적, 계속적, 획기적 급부. 급표를 실현하는 모습에 의한 거죠. 일시적 급부는 일회의 자기 부작위로 완전하게 끝을 맺는 급부. 그리고 계속적 급부는 급부 완료하려면 계속적 반복적으로 자기 부작위를 해야 되는 급부고요. 획기적 급부는 이 두 가지를 합한 거죠. 일정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일정한 행위를 반복하는 것. 그래서 채무 불이행에 있어서 계약을 파기하고자 할 때는 일시적 급부는 소급표가 있는 해제가 적용되는데, 계속적 급부, 획기적 급부는 장래 양의 효력이 생기는 해지가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 계약 해지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서 계속적으로 급부를 하는 거잖아요. 사는 거지 않습니까? 계속적인 급부이기 때문에 그때는 계약 해지가 주로 되는 거고. 그런데 어떤 계약, 매매 계약을 맺었는데 이거를 소급적으로 돌리고 싶다, 해제한다. 그러면 이거는 일시적으로 매매, 그러면 일시적 급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해제 표현을 주로 쓰는 거죠. 그리고 계속적 급부와 획기적 급부는 당사자 계속적 관계가 생기기 때문에 신의칙이나 사정변경 원칙이 지배하는 정도가 강하다는 점에서 일시적 급부와 차이가 있다. 그 사정변경 원칙 앞에 나왔었죠. 이게 일반적으로는 인정되지 않지만 계속적 급부 경우에 인정하는 판례가 있다 그랬죠. 그런 차이점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 민법이 이 다섯 가지를 정하고 있고, 이거는 조문에 규정된 건 아니었어요. 이무채권. 그래서 안 적었는데, 이 다섯 가지가 규정되어 있으니까 이 하나하나를 이제 본다는 얘기입니다. 자, 목적에 의한 채권의 종류부터 보겠습니다. 목적에 의한 채권의 종류. 자, 특정물 채권은요, 특정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에요. 그래서 2번, 특정물 인도를 중심으로 한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보면, 채무자는 성관주의 의무가 있어요. 특정물 인도하는 특정물 채권의 채무자는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이게 뭐 착하다는 거냐? 그런 건 아니겠죠. 적어도. 그래서 그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란 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개념을 잡고 들어가야 돼요. 여기 보시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라 함은 채무자의 직업, 지위 등에 비추어 거래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를 말합니다. 채무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 능력에 따른 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평균적, 추상적 채무자가 마땅히 기울여야 할 일반적, 객관적 주의를 가리킨다. 객관적으로 그 주의 의무를 평가해야지 그 사람 개인의 능력을 가지고 평가하는 건 아니구나.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주의를 위반하게 되면 채무자에게 추상적 과실이 있는 것이 되고, 채무 불이행에서 요구되는 과실은 이를 가리킵니다. 민법 390조에 과실 책임이 있는데 그거는 추상적 과실이에요. 그래서 민법 374조는 특정물 보존 의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만, 이거는 주의 의무, 민법상 주의 의무의 기준을 이루고 있고, 본조는 의무 규정이라서 당사자 간에 다른 특약이 있거나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을 때는 그에 따르게 됩니다. 두 번째, 목적물 인도 의무를 볼까요? 채무자는 이행기 현상대로 물건을 인도하게 됩니다. 462조. 그리고 인도 장소는 채권 성립 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해야 돼요. 특정물 인도는. 나중에 뭐 지참채무, 추심채무, 송부채무, 이런 것들도 나중에 그 이행 장소가 나오니까 그거는 나중에 표로 한번 정리해 보고요. 그리고 과실 귀속. 특정물 채무자에게 과실 수취권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는 이행기까지 과실을 수취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이행기까지 과실을 수취하고, 다만 이행기 이후의 과실은 채권자에게 인도하는 것이 원칙이죠. 다만 매매의 경우에는 특징이 있어요. 민법 587조. 거기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매매계약이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매수인은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해야 된다. 그러나 대금 지급에 대하여 기한이 있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행기라는 게 있는데,